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스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요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신성 분리시 티커 BLSH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약 20%대 중후반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달 연속 60% 가까이 폭락했었죠.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함정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종목이 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리시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처럼 상승장을 상징하는 이 회사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나스닥을 꿈꾸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설립, 2021년 본격 출범했고 2023년에는 코인데스크를 인수해 미디어, 데이터, 지수, 컨퍼런스까지 보유한 구조로 확장했습니다. K만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물리시 엑스체인지하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현물과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해주고요. 둘째, 코인데스크 데이터와 지수를 통해 시장 정보와 벤치마크를 제공합니다. 셋째, 코인데스크 뉴스와 컨퍼런스를 통해 광고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상장가 $37, 첫날 장중 $118까지 급등했지만 9월 저점 $47.88를 찍으며 변동성이 컸습니다. 10월 9일 기준 약 $68입니다. 역대급 IPO라는 말이 나올 만했죠. 하지만 그 이후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조정, 규제 불확실성, 거래량 감소가 겹치면서 한때 $47까지 폭락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회사를 다시 살려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뉴욕 비트라이센스와 MTL 동시 획득입니다. 2025년 9월 17일 분리시는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비트라이센스와 MTL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다루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2023년 이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기업은 단 3곳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허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미국 20개 주에서 현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개선입니다. 지난 9월 17일 분리시는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순이익 $1억 830만, 희석 주당 순이익 $0.93, 조정 매출 $5,700만, 조정 EBITDA $810만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0.03였는데 이를 30배 이상 뛰어넘은 겁니다. 거래 지표도 인상적입니다. 분기 거래량은 $1,796였고 평균 거래 스프레드는 2.6bp에서 1.3bp로 절반 가까이 줄어서 거래 비용이 크게 개선됐어요. 분기 흑자를 달성한 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기관 매수세와 커버리지 확대입니다. 9월 18일 기준으로 시티그룹은 목표가를 $70로 상향 조정했고 캐나코드는 $68, 로젠블렛은 $62, 캔터 피츠제럴드는 $59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 도이체방크, 번스타인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했어요. 이건 단기 투기 세력이 아니라 큰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 8일 분리시는 도이체방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분리시의 법인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화폐 입출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화폐와 암호화폐 사이를 훨씬 쉽게 오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실시간 보고와 즉시 결제 기능까지 갖춰서 제도권 금융과 암호화폐의 벽이 낮아지는 겁니다. 현재 홍콩 SFC와 독일 바핀의 규제를 받는 사업부터 시작하고 향후 미국 고객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형은행과의 파트너십은 분리시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9월 17일 비트라이센스와 MTL 동시 취득, 10월 1일 미국 20개 주 론칭, 2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10월 8일 도이체방크 파트너십이 연쇄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니거든요. 현재 주가는 약 $68입니다. 그런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마켓빗 기준으로 57.33달러, 출처별로 57달러에서 61달러대로 집계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에요. 추천 의견을 보면 12명의 애널리스트 중 매수 4명, 보유 8명, 매도 0입니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홀드, 즉 관망입니다. 지금 사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한 거죠. 개별 기관들을 보면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최고 목표가는 시티그룹의 70달러, 최저 목표가는 45달러 선입니다. 9월 18일 기준으로 시티그룹 70달러, 캐나코 68달러, 로젠블렛 62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면 제프리스는 49달러, JP모건은 50달러, 도이체방크는 51달러로 훨씬 보수적입니다. 이 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분기 흑자는 달성했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여전히 큰 폭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비연금 평가 효과가 포함된 IFRS 기준이긴 하지만 완전한 흑자 체제는 아니라는 거죠. 부채는 줄었고 현금 흐름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상장 초기라 베타 계수, 밸류에이션, 컨센서스 편차가 모두 큽니다. 출처에 따라 베타가 1.0대부터 14.29까지 다양하게 집계되는데 어느 쪽이든 일반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출시 이후 누적 거래량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연간 매출을 2,503억 달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디지털 자산 매출, 즉 거래 및 청산 규모 관련 지표입니다. 실제 조정 매출이나 순매출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회사에 실제로 남는 수익은 훨씬 작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몰리시는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1대1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7월부터 8월까지 비트코인이 호조를 보일 때 BLSH는 118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9월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자 불리시는 47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자 불리시도 68달러로 회복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월 5일 사상 최고가인 12만 6,223달러를 경신한 뒤 현재는 12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지금 약 58에서 70 수준입니다. 출처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중립에서 탐욕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단기 과열이나 조정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10% 하락한다면 불리시의 매출은 대략 15에서 1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 급락 시에는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면 불시도 같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 차익용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블루시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건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올인도 무시도 아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추세를 반드시 함께 보세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블루시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블루시도 급격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실적은 12월 초 예정으로 접근하시고 가이던스 충족 및 상회 여부가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회사는 3분기 조정 매출을 6,900만 달러에서 7,6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고 조정 EBITD는 2,500만 달러에서 2,800만 달러로 전망했어요. 만약 이 가이던스를 충족하거나 상회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50달러 초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애널리스트 목표가인 57달러 선을 주목하세요. 만약 주가가 이 구간까지 조정받는다면 그때가 더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불리시, 이름처럼 정말 상승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9월 17일 비트라이센스와 MTL을 동시에 획득했고 10월 1일 미국 20개 주에서 현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했고 10월 8일에는 도이치방크와의 파트너십도 체결했어요. 누적 거래량은 1조 5천억 달러를 넘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량 기준 세계 10위권입니다. 기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주가가 목표보다 높다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상장 초기라 베타 밸류에이션, 컨센서스 편차가 모두 큽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투기보다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모니터링 포인트는 12월 초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실질적인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한스푼이었습니다.